안녕하십니까. 이번 1조 발표를 맡게 된 배동민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 프로젝트의 제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키즈세이프입니다. 키즈세이프는 키즈와 세이프의 합성어로 아이들의 안전을 의미합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PM 교수님은 박성철 교수님이었고 조원은 배동민, 김태형, 김수인 3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옥차입니다. 옥차는 제작 배경, 주요 서비스, 사용 기술, Q&A, 시연, 그리고 Q&A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작 배경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사진은 뉴스에서 실제 방영되었던 사진 자료입니다. 사진 자료를 보면 이제 밑에 실종 발생 시간이라고 써 있는데 실종 발생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미아를 이제 실종 아동 미발견 확률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부터 포드아담 제도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포드아담 제도는 아마 여기 계신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생소한 제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포드아담 제도는 이게 다중 이용 시설에서 아이를 실종했을 경우 모든 시설에서는 모든 출입구를 통제하고 골든타임 10분 내에 직원들을 이용하여 수색하는 제도입니다. 포드아담을 이제 자세히 흐름과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미아가 발생이 되면 보호자는 근처의 직원을 찾아가 신고를 하게 되고 직원은 관리자에게 다시 전파를 합니다. 관리자는 이제 보호자로부터 들은 간단한 정보를 방송을 통해 전파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전파를 받은 직원들은 골든타임인 10분 동안 수색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때 만약에 미아를 발견할 경우는 상황을 종료하고 미아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보호자가 근처 직원에게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과 직원에게 신고를 했을 경우 시설 관리자에게 전파를 하고 시설 관리자가 다시 방송을 통해 전파를 하는 까다로운 절차 과정이 있고 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상황 대처 시간이 지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설 관리자는 보호자로부터 들은 간단한 아이의 생김새만으로 방송을 통해 전파하기 때문에 수색을 한 직원들은 아이를 식별하기가 더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방송이 전파되었을 때 직원들은 자체적으로 이제 수색을 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한 수색을 진행하게 되어 저희 키즈세이프에서는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앱을 통해 시설 관리자에게 즉시 신고를 하게 되고 사전에 등록하였던 아이의 정보를 토대로 아이를 수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골든타임 10분 내에 직원들을 통해 신고 위치부터 단계별로 수색을 하여 더욱더 효율적으로 수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키즈세이프의 주요 서비스 흐름입니다. 먼저 아이를 등록을 하고 시설에 입장을 하게 됩니다. 시설에 입장을 했을 때 만약 미아가 발생을 하게 되면 앱을 통해 신고를 하고 신고에 접수받은 시설 관리자는 상황을 직원들에게 전파를 하게 됩니다. 이때 직원들은 전파받은 아이의 정보를 토대로 10분 동안 신고 위치부터 수색을 시작을 하게 되고 아이를 찾으면 수색이 완료가 됩니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호자는 사전에 보호 아동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여 아이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시설에 입장을 할 경우 RFID 기능이 탑재된 티켓 번호를 입력하여 시설에 입장을 시작하는데 이때 보호자의 위치가 시설 관리자에게 전송이 되어 시설 관리자가 보호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만약에 미아가 발생한
발생하였을 경우 앱을 통하여 시설 관리자에게 즉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시설을 선택한 후 시설 관리자에게 바로 즉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시설 관리자는 신고의 접수를 받고 아이의 사진과 함께 정보를 볼 수 있고 정보와 신고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직원들에게 바로 전파를 한 후 출입구 통제를 지시를 내리면서 수색이 시작이 됩니다. 수색은 이제 관리자의 통제하에 전체 진행이 되고 신고 위치부터 단계별로 수색을 하게 되는데, 보시는 지도에서 빨간 점이 이제 신고 위치 그리고 직원들의 위치가 있으면 처음에는 이제 반경 100m 안에 있는 직원들을 찾아 직원들에게 수색을 지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만약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200m 안에 있는 모든 직원에게 수색을 지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도 발견하지 못하면 전체 직원에게 수색을 지시합니다. 이런 단계적인 수색 방법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아가 발견됐을 경우에 직원을 통해서 시설 관리자에게 미아가 발견했다는 알림을 보내고 상황을 종료하게 됩니다. 이때 모든 사건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고 통계로 적게 되게 됩니다. 저희 주요 서비스의 흐름입니다. 먼저 보호자의 위치와 신고 정보를 노드 서버를 통해 웹 서버로 전송을 하게 되고, 웹 서버는 클라이언트 즉 시설 관리자에게 전송을 하고, 시설 관리자는 노드 서버를 통해 직원에게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 외 서비스입니다. 사건 기록 관리 및 통계, 그리고 가상 훈련, 그리고 훈련 보고서 작성, 그리고 안심존 등이 있습니다. 먼저 사건 기록 관리 및 통계는 모든 사건이 종료되고 난 후에 사건이 기록이 되고 그 기록을 토대로 통계가 집계를 하여 모든 사건에 대한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아담 제도는 1년에 한 번씩 훈련을 해야 하는 법이 있는데, 이 훈련을 저희 키즈세이프에서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이 진행된 후에는 훈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게 되는데, 지금 코드아담 제도에서는 정해진 양식이 있지 않아서 저희 시스템에서 양식을 제공하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글 파일로 변환하여 첨부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심존 서비스입니다. 안심존 서비스는 보호자가 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보호자가 안심 영역을 설정을 하게 되고, 또 아이가 만약에 안심 영역에서 벗어났을 경우 보호자의 앱을 통해 푸시 알람이 오게 됩니다. 저희 사용 기술은 스프링, 노드.js, GCM 등 여러 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상도를 1920이래요. 화면에 보이는 페이지가 저희 서비스의 메인 페이지입니다. 먼저 저희 서비스는 회원가입을 한 후 로그인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하는데, 사전에 등록해왔던 아이디와 업체로 로그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원으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회원에 대한 정보가 오른쪽 위에 아이디가 뜨게 되고,
먼저 저희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아이를 등록하겠습니다. 아이를 등록할 때 아이에 대한 사진을 등록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기본 정보를 입력한 후 아이를 등록하게 됩니다. 등록한 대로 아이의 프로필이 생성이 됩니다. 저희 메인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바로 시설 관리자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이 이제 관리자의 주요 메인 화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도가 메인 화면에 깔려 있어 시설 관리자의 주요 업무인 모니터링을 확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니터링 화면에서 직원들의 위치를 전송해 보겠습니다. 직원들 전송은 앱에서 로그인만 하면 바로 위치가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때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도 직원들에게 전달 사항을 알릴 수 있도록 해당 직원을 클릭한 후 메시지를 입력해서 보내면 이 식으로 CCM을 통해 알림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자로 입장을 해보겠습니다. 보호자는 이제 시설 이용하기 버튼을 눌러서 RFID 기능이 탑재된 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게 되면 보호자의 위치가 뜨게 되고, 관람인은 저희가 지금 처음에 세팅할 때 0으로 숫자를 수정하지 못하여서 지금 2에서 3으로 진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메인 서비스인 신고하는 절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설을 선택한 후 아이 정보 확인과 함께 미아 신고를 하게 됩니다. 미아 신고를 했을 경우에 관리자 페이지에서 검색창이 뜨면서 이제 미아에 대한 정보와 신고 위치가 뜨게 됩니다. 이 신고 위치를 통해서 바로 직원들에게 전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직원과 앞에 있는 직원 핸드폰을 통해 상황이 전파가 됩니다. 지금 화면이 이제 신고 수색하는 상황판입니다. 미아의 정보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사전에 이제 매핑으로 해놨던 시설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고, 직원들의 마크와 신고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는 로그인데 여기는 이제 사건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게 되고, 오른쪽에 보이는 핸드폰은 아까와 같이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먼저 왼쪽에 보이는 버튼 세 가지를 통해 시작 버튼과 수색 버튼, 수색 상황 버튼이 있는데, 이게 아까 PT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단계별로 수색하는 버튼입니다. 처음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가장 반경 100m 안에 있는 직원들에게 수색을 지시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좁은 공간에서 시연하기 때문에 반경을 줄여서 시연을 하게 됐고, 지금 방금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여기 핸드폰 직원으로 메시지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수색 2단계를 누르면 뒤에 있는 이제 더 멀리 있는 직원에게 같이 이제 수색을 지시하게 됩니다. 지시하는 상황은 모두 내용이 로그에 표시가 되고, 만약에 이제 반경 200m 안에서 수색이 미아를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에 마지막에 수색 3단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색 3단계에서는 전 직원에게 알림이 가고 전 직원이 마지막 수색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리고
수색을 진행하는 동안 직원이 미아를 수색 완료를 했다는 신호를 보내보겠습니다. 뒤에 오른쪽에서 이제 수색 완료 버튼을 누르는 화면을 볼 수 있는데, 저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본 화면에서 6번구역 수색 완료라는 도구가 뜨게 됩니다. 미아를 발견했을 경우에 미아 발견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미아를 발견했을 경우에 미아 발견했다는 문구가 뜨게 되고 상황 종료를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종료되고 이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모든 사건에 대한 내용은 기록이 되고 통계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기록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게시판 형식으로 사건 번호와 날짜 그리고 위치, 미아 이름을 볼 수 있고 상세 보기를 보겠습니다. 상세 보기를 할 경우에 미아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고 아까 진행되었던 사건에 대한 내용들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통계를 보겠습니다. 통계에서는 연도별로 사건이 일어난 횟수와 장소, 성별을 볼 수 있는데 먼저 연도별로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연도별로 사건이 일어난 횟수를 볼 수 있고 장소를 조회해보겠습니다. 장소는 월별로 처음에는 이제 전체 사건에 대한 장소를 볼 수 있고 원하는 걸 선택하여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마커를 클릭했을 경우 아이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별을 조회해 보겠습니다. 성별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남녀 성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 관리 및 통계에 대한 서비스는 여기까지고 다음에 가상 훈련 서비스를 진행하겠습니다. 훈련 서비스는 이제 훈련에 진행되는 직원들을 전체 선택하여 훈련 시작을 시작합니다. 훈련 시작할 경우 직원들에게 알림이 오고 수색하는 방법은 실제 상황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종료가 되고 훈련 보고서를 자동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훈련 보고서에 대한 양식은 실제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양식을 저희가 만들어서 양식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게 되면 보고서를 볼 수 있고 훈련 보고서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까 입력했던 내용들을 볼 수 있고 이 훈련 보고서를 첨부 파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운로드를 할 경우에는 한글 파일로 변환이 되고 한글 파일로 변할 경우에 한글 파일 내에서도 다시 수정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훈련 보고서 작성에 관한 서비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자가 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안심존 서비스를 이용하겠습니다. 안심존 서비스를 위해 다시 보호자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아이의 이름을 입력한 후 보호자가 지정하고 싶은 주소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역을 설정하게 되면 영역 설정할 수 있고 이제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크기도 자유자재로 이제 편집을 가능하게 되고 아이의 위치가 전송이 되면 아이의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안심존을 벗어나게 되면 빠른 시연을 위해 영역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심 영역을 벗어날 경우에 보호자의 핸드폰을 통해 푸시 메시지가 도착이 됩니다.
여기까지 저희 시험 마치겠습니다.